그러니까 내 이 노트북 값이 58만 원인데 액정 고치는 게 43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중고를 1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겨자 먹기로 GPT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또 이게 29,000원이 나가더라고요. 막 이런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나오니까 아기랑 딱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싶은지, 왜 이렇게 일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 이 이야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말이 뭐예요? 말하면 입 아프죠. 바로 돈이에요. 요즘은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다 보니 당장 현금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급여가 안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2개월 정도 됐는데 공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게 되니까 출혈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제가 어제 하루가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얘기가 조금 기니까 미리 죄송해요. 어제 이제 노트북을 켰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죠. 이게 모니터가 막 초록색 줄, 핑크색 줄가 있다.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액정이 나간 것 같다고 이거 서비스 센터에 바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바로 갔는데 GPT 말대로 역시나 액정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얼마냐고 하니까 그 센터 분도 되게 난감해 하시면서 이제 비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43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게 그분도 뻘쭘해 하시면서 이 노트북 연식이 21년식이고 앞으로 많이 써봐야 2, 3년이다. 근데 이 액정을 43만 원 주고 고치시겠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노트북을 퇴사하고 당근으로 8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내 이 노트북 값이 58만 원인데 액정 고치는 게 43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중고를 1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노트북 산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혹시 이거 사설업체에서 하면 어떤가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것도 30만 원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장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고민한들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사설업체랑 10만 원 정도 차이인데 차라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안전한 데서 하고 또 당근에서 노트북 매물 알아보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따지고 따져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수리를 받기로 했어요. 대신에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 노트북은 2, 3년이 아니라 4, 5년 쓰면 된다 다짐도 했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신용카드도 안 들고 가서 할부도 못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 괜찮아 액땜했다 치자 하는 심정으로 집에 올 때까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이제 집에 와서 워드를 켰는데 젠장 워드 파일이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걔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GPT 쓸 수 있는 용량을 다 썼다고 유료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이 창이 뜨는 거예요. 당장 워드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물어볼 데도 없고 AS 받느냐고 낮에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GPT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또 이게 29,000원이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더 환장할 일은 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노트북을 살 때 램도 16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MS 오피스가 정품으로 깔려 있다고 해서 이제 좀 쿨거래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피스가 안 돼서 왜 그런지 보니까 이게 오피스 만료일이 2026년 10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GPT한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니까 당근했던 분한테 연락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계정이 있는지 뭐 그때 어떻게 설치를 한 건지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때 기분도 너무 안 좋고 그 과정이 너무 싫고 귀찮고 오피스도 매달 8,900원 주고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취업도 안 되고 있는데 막 이런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나오니까 아기랑 딱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제 그 예상치 못했던 지출 때문에 기분이 다음날까지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날 영화도 보고 쿨하게 생돈까지 먹고 왔어요. 50만 원 쓰나 53만 원 쓰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퇴사하시기 전에 돈 꼭 많이 모아두셔야 돼요. 하필 또 이제 지금 시점에 제가 핸드폰을 4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그 핸드폰도 고장 날랑말랑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돈 들고 그러면 또 지출이 발생하니 정말 이게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를 안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몸은 편해요. 근데 확실히 처지더라고요. 천성적으로 체력도 약하고 이게 게으른 성향이다 보니까
집에서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고 이제 헬스나 잠깐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통 9시 반에서 10시쯤에 애기 어린이집을 보내고 집에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TV를 켜서 뭐 한두 시간 그냥 날려버려요. 물론 그 한두 시간 동안 이제 밥도 먹고 살림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TV 보면서 한두 시간, 또 중간중간 유튜브 보면서 한두 시간 그냥 무섭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참교육 드라마 보려고 넷플릭스 구독을 했거든요. 습관적으로 넷플릭스를 틀어서 재밌는 드라마에 한 편 꽂히면 이 하루를 그냥 날리더라고요. 하루 날리면 다행이에요. 뒤늦게 선지압구 티어를 봤는데 일주일을 그냥 보냈어요. 선지압구 티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넷플릭스 구독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도저히 이게 못 끊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로 영어 회화 같은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면 좋은데 제가 한동안 또 고딩언바에 빠져가지고 그 고딩언바 알고리즘에 한번 걸리잖아요. 그것도 그냥 1시간 후딱 갑니다. 고딩언바, 뭐 이수캠 이런 거에 걸리면 하루가 그냥 가요. 정말 남는 게 나한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요즘은 무슨 쇼츠로 드라마 한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 또 궁금해서 유튜브로 드라마 전체 줄거리 영상 찾아보고 이게 진짜 개안심해요, 정말. 그리고 또 이게 어디 갈 데도 없다 보니 화장도 안 하게 되고 옷도 항상 추레하게만 좀 입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티 하나 사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걸 아끼려다 보니까 항상 그냥 꾸질꾸질한 티 입고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올해 옷 안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 여름이 되게 진짜 더웠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이 더웠음에도 저는 이제 웬만하면 청바지도 그냥 겨울에 입던 걸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23,000원 주고 여름용 청바지 2벌 샀고요. 반팔티도 3벌 샀습니다. 총 5벌 사서 그래도 10만 원 안쪽으로 9만 원 정도에 끄는 것 같아요. 이 티도 제가 이번에 산 거예요. 괜찮죠? 18,000원입니다. 확실히 회사를 다닐 때보다는 나 자신을 덜 꾸미게 되니 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육아할 때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을 되게 꽉꽉 채워서 쓰는 것 같았는데 한 게 없어도 뿌듯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하루 일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참고로 겁나 한심합니다. 보통 8시쯤 일어나서 이제 애기 챙겨서 9시 반에서 10시쯤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요.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유튜브나 TV 보면서 살림 좀 하고 아점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12시쯤에 유튜브 대본 쓴다고 이제 좀 컴퓨터 노트북 좀 켜서 짤깍짤깍 하고 그 와중에 또 유튜브 엄청 보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또 영어 회화 공부한다고 좀 영상 보면서 따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헬스를 한 2시쯤 가요. 2시쯤 가서 이제 뭐 거기서 샤워까지 싹 하고 오거든요. 2시간 정도 이제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이를 하원시키고 육아를 하죠. 이렇게 하루가 가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9월부터는 이제 계속 취업이 안 되면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하는 알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저히 안 되겠어서 토익을 접수를 했어요. 토익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긴 한데 요즘은 토익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토익 시험비 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토익을 보면 좀 사후정산식으로 해서 시험 접수비를 받을 수가 있어서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제 토익 점수 어떨지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확실히 강제적인 게 없다 보니 이게 제 느슨한 성향과 결합을 해서 정말 그 한량 자체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육아는 되게 빡셉니다. 저희 딸이 또 예민하셔가지고 공휴일이나 어린이집 안 갈 때는 저는 너덜너덜 해줄 정도로 육아를 하긴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어설프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퇴사를 하고 시작하기는 했지만 사실 회사 다닐 때부터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 회사 다니면서 막 머릿속에서 나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다, 저런 주제 얘기해보고 싶다, 온갖 공상을 하곤 했는데 근데 이게 집에만 있고 생활 반경도 좁아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다 보니까 소재가 안 떠올라요. 확실히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더 멍해지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바쁘게 살아야 생기가 더 있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회사를 안 다니는 제 모습이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막판에 회사를 다니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서 그런지 스트레스도 덜 받긴 합니다. 불안감만 클 뿐이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일을 하고 싶고 취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봤는데 첫 번째인 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못한 것 같네요. 어제 지출이 너무 컸어서 그 충격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다 보니 돈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백수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